네, 반갑습니다. 17회 FAT 2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문제 풀어보셨죠? 예, 굳게 믿고 객관식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조금 쉬운 내용들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얘기하는 거죠.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게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 수익, 비용, 순이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참고로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자산은 우리 회사의 재산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진 재산, 그렇죠? 재산이란 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쉽게 나중에 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뭐 상품이라면 팔아서 돈 될 테고 예금 통장이라면 당연히 찾으면 현금이잖아. 그렇죠? 찾으면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고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로 자산의 정의에 해당하거든요. 자산은 현재 기업 실체, 우리 회사, 내 거, 그 얘기죠. 그렇죠? 기업 실체에 지배되어야 한다. 우리 회사 거다. 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부채는 그건 뭐예요? 부채는 빚이죠.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해서 동그라미 3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는 기업 실체, 우리 회사가 현재 시점에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의무다. 빚이니까 갚을 의무죠.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자산을 얘기한 거죠. 부채가 아니라.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부채는 미래 자원이 유입,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부채는 빚을 갚으면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유출되는 거죠. 예상되는 권리 아니죠. 의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과장이랑 김 대리에 관한 대화를 읽어보시면 계약금에 관한 개정 과목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 부르고 계약금을 지급을 하면 선급금이라 부르죠. 그렇죠? 선수금은 부채, 선급금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계약금을 10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고 돼 있죠. 그렇죠? 따라서 계약금 받으시면 선수금이란 개정 과목이 나타나야 되겠죠.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죠. 아셨죠? 자,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다음 손익계산서에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손익계산서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생겼는데 손익계산서의 원시 형태가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처음에 손익계산서 맨 처음 원시 형태가 이렇게 돼 있죠. 대변이잖아. 그렇죠? 안 써도 되죠. 대변에 수익을 쓰시고 차변에 비용을 써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만큼이 이쪽에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기를 보시면 여기 이게 가라고 돼 있고 그렇죠? 가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비용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 들어가야 될 테고 이쪽 나는 수익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는 비용, 나는 수익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내시면 동그라미 2번이죠. 차량 유지비 비용,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그렇죠?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렇죠?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 4번은 분계 묻는 거죠. 자, 보시면 우리 거래 결합관계로 분계가 이루어진 것은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대변을 보시면 자산이 없어진대요.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차변 쪽에 부채가 또 없어진대요. 부채가 감소하고 그리고 동시에 비용이 생기는 거, 비용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거래가 거래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쭉 보시면 결국에 감소, 부채 감소 이거 모르셔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자산 개정 과목, 부채 개정 과목, 비용 개정 과목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래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만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해답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3번을 보시면 단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단기 차입금의 원금이란 게 뭐예요? 부채죠. 단기 차입금이잖아요. 그렇죠? 단기 차입금, 이게 단기 차입금이 부채가 감소하고 갚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그리고 동시에 이자 5만 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딱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가 동그라미 3번 거래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5번 하겠습니다. 5번은 매출 채권의 즉 대손 충당금에 관한 회계 처리를 좀 물어보거든요. 물음에서는 단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 상각비가 얼마였냐라고 물어봤는데 결국에 분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대손 충당금이 처음에 기초잔액이 15만 원 있었대요. 우리 대손 충당금은 맨 처음에 회사가 1월 1일 날 출발할 때 대손 충당금 차변 잔액입니까? 대변 잔액입니까? 당연히 대변이죠. 그렇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대충이라고 쓰겠습니다. 물론 재무상태표 표기할 때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매출 채권 밑에 마이너스로 표기하지만 실제로 얘는 대변에 플러스 잔액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15만 원 있었대요. 그럼 얘는 왜 만들었죠? 나중에 대손이 터지면 돈 떼이면 이걸로 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 중에 여기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중에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 채권 12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돈 떼었겠죠. 그렇죠? 대변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 될 수도 있고 받으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매출 채권을 지워야 되겠죠. 12만 원 지우면서 차변은 뭐라고 처리해요?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쌓아두었던 대손 충당금 가지고 메꾸는 거잖아. 그렇죠? 대손 충당금 12만 원으로 이렇게 메꿔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시면 대손 충당금이 3만 원 남잖아. 잔액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12월 말이 오면 결산할 때 또 뭐예요? 또 내년에 예상되는 금액만큼을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기말 현재 파악된 매출 채권의 대손 예상액은 즉 내년에 가서 떼일 것으로 예상하는 대손 예상 금액이 얼마냐 하면 16만 원이래요. 그렇죠? 16만 원. 이것도 전부 다 쌓으면 안 되죠. 15만 원에서 연도 중에 12만 원 줄었는데 3만 원 잔액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 3만 원을 빼고 모자란 금액이 얼마입니까? 13만 원만 추가로 우리가 쌓는 거죠. 그렇죠? 이걸 설정한다, 추가 설정한다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돼요? 자변에 대손 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하고 결산할 때 다시 13만 원. 그리고 대변은 또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쌓는 거죠. 그렇죠? 추가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3만 원 남아있던 애랑 13만 원 더 들어가니까 16만 원만큼의 예상 금액만큼 딱 대손 충당금이 쌓이겠죠. 그렇죠? 물어본 거 뭐예요? 이놈 물어봤죠. 이놈. 그렇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갈 금액은 얘잖아. 그렇죠? 13만 원이 답이 되겠죠. 답은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그렇죠?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대손 이 관련 이 문제는 뭐 객관식 이론뿐 아니라 실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셨죠? 줘도 되죠? 자,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우리 판매관리비랑 영업의 비용 구분하는 문제거든요. 자, 저기 볼까요? 자,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가 이렇잖아요. 여기에서 판매관리비라는 게 외우시면 딱 좋겠는데 판매관리비가 우리 도전 프로그램에서 주로 800번 쓰거든요. 811번 복리후생비, 813번 접대비 이런 식으로 800번대 코드를 쓰고 혹시라도 이걸 구분 못하시면 영업의 비용은 주로 900번대 코드 씁니다. 900번대.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판매관리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헷갈리시면 우리 어차피 프로그램이랑 시험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쳐봐요. 쳤을 때 900번대라고 뜨면 코드 번호가 900번대면 영업의 비용, 800번대면 주로 판매관리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죠. 참고로 811번의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도전에서 나 같은 경우는 기부금은 뭐냐 하면 영업의 비용입니다. 쉽게 회사가 장사하는데 기부하는 게 영업이 아니죠. 그렇죠? 뭐 우리 자선단체도 아니고 우리 기부금은 우리 회사 장사랑 무관한 영업의 비용. 대표적으로 이 영업의 비용이 나오는 게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은 코드 번호가 참고로 도전에서 933번 쓰거든요. 933번. 900번대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 그리고 다해 보시면 세금과 공과금은 판매관리비죠. 817번 코드 씁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코드 번호 외우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그리고 라에 보시면 접대비는 판매관리비 813번. 그리고 마의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참고로 931번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주로 판매관리비랑 영업의 비용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는데 영업의 비용이 주로 들어가는 게 기부금 그리고 이자 비용 그리고 무슨 손실 같은 거 있어요.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 얘 빼고는 다 판매관리비, 그렇죠? 그래서 판매관리비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부금이랑 이자 비용 빼고 나머지 가와 다랑 그리고 라가 되겠죠,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죠. 되셨나요? 써놓을까요, 그대로?
자, 그리고 7번을 보시면 우리 유형자산에 관한 자본적 지출로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분리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유형자산 우리 사고 나서 주로 유형자산은 뭐 처음에 살 때 그리고 쓰고 있다 유형자산은 쓰는 거잖아. 그렇죠? 쓸 때 감가상각 문제 아니면 수선 문제 나오거든요. 수선 문제. 수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선했을 때 가치가 증가하거나 또는 내용 연수가 증가한다. 더 좋아진 거죠. 그렇죠? 뭔가 없는 걸 새로운 걸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죠.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에다가 자산을 늘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산에다가 더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소위 고장나서 고친 거 그렇죠? 원상회복이라고 부르죠. 뭐 건물 유리창 깨져가지고 유리창을 갈았어요. 원상회복이잖아. 그렇죠? 원상회복.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르죠. 수익적 지출은 더 좋아진 건 아니니까 단순하게 원상회복시킨 거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죠. 우리가 그렇죠? 수선비라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쉽게 없는 걸 갖다 붙인 거야. 그렇죠? 더 좋아졌어.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 내용 요소가 늘어났다 이런 것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파손된 유리 교체 이거죠. 원상회복이죠. 그렇죠? 깨진 거 갈았으니까. 그죠? 동그라미 2번 형광등 교체, 형광등 나가가지고 새로 갈았대요. 더 좋아진 건 아니죠. 그죠? 원상회복이죠. 수익적 지출. 그리고 외벽 페인트 도색.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죠? 페인트가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칠했어요. 원상회복이죠. 이거. 더 좋아진 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에스컬레이터는 이거죠. 쉽게 건물이 있었는데 계단만 있었어요. 5층 건물에. 계단 타고 오르다가, 계단 올라가다가 이제 에스컬레이터 깔았어요. 그럼 더 좋아진 거잖아. 그죠?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을 것이다. 건물로 처리하세요. 자본적 지출이죠. 그죠?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그럼 사례들은, 보기들은 실기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같이 한번 정리하시고, 뭐 이거 외우실 거 아니죠. 상식으로 원상회복인지 더 좋아진 건지 없는 걸 갖다 붙이면 요거 원래 있었는데 고장나서 고쳤다 갈아 끼웠다 이런 것들 그렇죠. 원상회복이죠. 그렇죠? 지울게요. 자, 그리고 8번을 보시면 매출원가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있죠. 매출원가. 그렇죠? 요거 구하라는 거죠. 매출액에서 우리가 매출원가를 빼는데 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매출원가 우리 공식 어떻게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매입액을 더하시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튀어나오는데 특히 여기서 단기 매입액이라는 것은 단기 순매입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올해 총 상품을 10개 사왔다고 해서 10개를 다 쓰면 안 되고 혹시라도 10개 샀는데 그중에서 2개가 반품이 됐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해서 몇 개예요? 8개잖아. 그렇죠? 8개만 갖다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순매입액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총 매입액에서 총 사가지고 온 금액에서 예를 들어 10개 샀다고 쳐봐요. 근데 그중에 반품된 게 있어요. 반품된 거 빼라. 매입 환출 빼시오. 또 빼는 거 있죠. 애누리 빼죠. 애누리. 그렇죠? 매입 애누리 빼고 매입 할인 빼죠. 여기서 애누리가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출문제 불입반인데. 그리고 더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상품을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사는데 내가 100원만큼의 운임을 준 거예요. 운반비를. 그 100원의 운반비는 운반비 아니죠. 상품의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상품 1,000원짜리 살 때 운반비 100원 포함해서 1,100원 주고 상품 산 거니까 딱 하나 유일하게 더하는 게 매입할 때 들어간 운임, 운반비는 상품의 원가에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FAT 2급에서 여기까지 잘 안 나오는데 요 앞에 건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총 매입액에서 이런 건 다 빼주세요. 구해 봅시다. 자, 거기서 문제가 기초에 얼마가 있었냐 하면 500만 원 있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단기 매입액 1,500이라는 것은 요걸 준 게 아니라 총 매입액을 준 겁니다. 1,500만큼 총 매입을 해서 그중에서 이런 것들 빼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매입 환출 200 빼야 되겠죠. 매입 할인 300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입 환출 200 반품된 거 할인 300 발생했죠. 그럼 순 매입액은 얼마입니까? 1,500에서 2개 500을 빼면 1,000만 원만큼이 순 매입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순 매입액은 1,000만 원 될 테고 그럼 총 1,500에서 기초에 있던 거랑 새로 사온 거 만나서 1,500에서 남아있는 기말재고 빼야 되겠죠. 남아있는 기말재고 600 남았네 참고에. 그럼 몇 개가 나갔을까? 900이죠. 그죠? 1,500에서 600을 빼면 900이 올해 창고에서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가 되겠죠. 그죠?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좀 빡세게 나오면 이거 운임도 하나 집어넣고 근데 여기 좀 운임 없으니까.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다음 중 매출 총이익과 관련 있는 거래가 아닌 것은 물어봤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란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 튀어나오죠. 이건 다른 말로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랑 무관한 거래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특히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우리가 매출이라 그러면 여기서 매출이라 그러면 FAT급은 상품을 파는 상기업, 소위 슈퍼가 나오잖아. 그렇죠? 실기시험에서. 그래서 우리가 상품 팔았을 때만 상품 매출이라고 해서 매출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회사의 업종에 따라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차를 팔았을 때 생기는 것은 뭐냐면 매출 아니죠. 차 파는 기업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현대자동차가 차를 팔아서 생기는 돈은 뭘까요? 현대차는 차 파는 기업이잖아. 따라서 현대차가 차 팔아서 생긴 돈은 그 매출인 거예요. 매출의 의미 아시겠죠? 너네 회사의 주업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누구한테? 슈퍼하는 아저씨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영업의 수익이죠. 이자 수익. 슈퍼하는 아저씨가 돈 빌려주는 거 업이 아니잖아. 그렇죠? 아시겠죠?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어. 누구한테? 그리고 이자를 받은 거야. 그죠? 은행은 업이 뭐예요? 돈 빌려주는 게 업이죠. 따라서 은행이 받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뭐냐? 이게 아니에요. 은행의 영업 자체가, 업 자체가 이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니까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구분하시겠죠? 그 회사의 주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출의 뜻이 의미가.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아침마트는 슈퍼죠. 슈퍼. 자, 슈퍼는 상품 팔아서 버는 돈이 매출액이죠. 그렇죠? 근데 뭘 팔았냐 하면 배달용 트럭. 이게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차량 운반구. 그렇죠? 차량 운반구를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영업하고 무관한 처분 손실이면 영업의 비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면 영업의 수익이죠. 아셨죠? 동그라미 1번이 답이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라면 트럭을 팔면 당연히 그건 매출인 거예요. 현대차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죠. 메가오피스는 판매용 목사기 세대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죠. 판매용 목사기, 판매용 온몸으로 상품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복사기 파는 게 업이니까 복사기 팔아서 받은 돈은 상품 매출로서 매출액에 해당하겠죠. 동그라미 3번. 싱싱 렌트카인데 렌트카는 뭐 하는 기업이죠? 차 빌려주는 기업이잖아. 그렇죠? 금호 렌트카처럼. 그래서 우리 차를 빌려주고 차에 대해 대여료 받는다. 이건 뭘까요? 차 빌려주는 기업이니까 대여료는 매출이에요. 그게.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대왕갈비는 식당이죠. 식당은 우리가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거니까 식당에서 갈비탕 팔았죠. 지금 갈비탕은 제품이죠. 일종의 제조업하고 비슷해서. 그렇죠? 따라서 갈비탕 파는 게 업이니까 갈비탕이란 제품을 팔아서 받는 돈은 제품 매출액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하고 무관한 것은 매출 총이익인데 어차피 매출이나 매출원가랑 무관하면 이랑 관계 없는 거니까 답은 동그라미 1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10번 볼까요? 10번은 우리 감가상각 늘 하나씩 꼭 나오는 감가상각 문제. 자, 읽어보시면 그 다음은 항공의 재무상태표상의 차량 운반구에 관한 자료인데 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가가 뭐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만큼 쌓여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 지금 재무상태표는 2016년도 12월 31일자죠. 그렇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처음에 살 때는 60만 원 주고 샀는데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인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감누에. 이게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구하셔야 되겠죠. 자, 쭉 보기를 보시면 처음에 산 게 언제냐면 2015년 7월 1일 날 샀대요. 그리고 2015년 7월 1일 날 샀으니까 지금 얼마가 흐른 거예요? 1년 반 지났죠. 1년 반. 그렇죠? 1년 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연수 5년이래요. 월할 상각이다. 5년이니까 월수로 치면 5년 곱하기 12개월 하시면 60개월이죠. 그러면 1년 반이니까 이게 몇 개월 지난 거예요? 개월수로 18개월 지났잖아. 그렇죠? 1년 반. 그렇죠? 월수로 할게 그냥.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쌓여 있을 금액이 얼마냐? 정액법을 하라고 했고 뭐 잔존가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공식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정액법 공식 60만 원 주고 샀는데 잔존가치 없다고 했으니까 이걸 5년 동안 5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개월수로 할게요. 60개월 동안 감가상각하면 이게 한 달치 감가상각비잖아. 나누기 5년 하시면 1년치 감가상각비 오겠죠. 근데 총 18개월 지났으니까 한 달치 감가상각 18개월 했으니까 18개월치가 쌓여 있겠죠. 그렇죠? 이걸 구해 보시면 뭐 해답은 5년으로 했는데 전 60개월 할게요. 그냥 월수로 하는 게 빠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이게 18만 원만큼 쌓여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한 달에 10,000원씩이거든요.
원씩 18개월 지났으니까 여기에는 18만 원만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여 있겠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를 계산하세요라고 했죠. 제가 정규반에서도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 자산을 구입할 때 상품을 살 때 운임이 아니죠. 운반비 아니죠. 그렇죠? 상품의 원가. 건물 살 때 취득세 나가면 뭐예요? 세금과 공과란 비용이 아니라 건물의 원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산은 그 자산을 사서 쓸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는데 딱 하나 예외가 단기 매매증권 살 때 나간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 원가가 아니라 특이하게도 비용 처리 바로 하죠. 그렇죠? 그걸 알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11번이죠. 한번 분개해 볼게요. 처음에 산 주식수가 100주라고 돼 있죠. 그리고 거래 수수료, 우리 주식 살 때 수수료 나가니까 거기 2만 원이래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액면가는 만 원이다. 액면가 안 중요하죠. 내가 살 때는 당연히 거래되는 가격으로 사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주당 취득단가는 12,000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단기 매매증권으로 적혀야 될 금액은 100주 곱하기 12,000원에서 120만 원 돼야 되겠죠. 그렇죠? 120만 원 될 테고. 근데 요 2만 원 더 나갔잖아요. 현금으로 총 나간 것은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22만 원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주식 살 때 들어간 원가니까 단기 매매증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얘는 특이하게도 비용 처리 말아야죠. 그렇죠? 지급 수수료라고 해서 특히 이 지급 수수료는 우리 도전에서 831번의 판매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렇죠? 영업의 비용. 그렇잖아요. 실기에서는 어차피 상품을 사고 파는 회사가 나오니까 상품 사고 파는 슈퍼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영업의 비용 코드 쓰셔야 돼요. 900번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 실기 대비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봤고 답은 동그라미 3번이죠. 120만 원. 그리고 12번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900번대라고 제가 그냥 쓴 것은 931번에 실기 보실 때 이 개정 과목을 미리 심어놨다면 931번으로 심어둘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등록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900번대 영업의 비용입니다라고 한 겁니다. 지울게요. 지우고 12번 같은 경우는 영업일지 보시고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이라고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컴퓨터를 팔았죠. 판매용 컴퓨터. 역시 온몸으로 상품이라고 얘기해 주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카드로 결제받았죠. 그렇죠? 카드 결제받아도 결국에 우리 결제 받아도 나중에 돈 들어올 때까지는 뭐예요? 외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상품 팔고 받을 외상은 무조건 뭡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답은 동그라미 4번이죠. 이건 틀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13번을 보시면 토지와 비품의 취득원가를 각각 물어봤는데 우리 조금 전에 단기 매매증권의 반대죠. 원래 이게 원칙이죠. 물건 살 때, 자산을 살 때 들어가는 각종 부대 비용은 전부 다 자산의 원가에 합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개 안 해도 되겠죠. 첫 번째, 토지를 사는데 땅을 사는데 땅은 10만 원짜리인데 우리 땅 살 때 취득세 내거든요. 5천 원 나갔다. 5천 원은 세금과 공가 아니죠. 내가 땅을 사면서 들어간 취득세는 땅의 원가죠. 그렇죠? 토지는 총 10만 5천 원으로 기록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비품을 구입하면서 취득하면서 구입대금 20만 원과 설치비 만 원 나갔대요. 예를 들어 에어컨을 샀어요. 에어컨을 내가 설치 못하잖아. 그렇죠? 에어컨 기사가 와서 집에다가 설치해줬네. 내가 에어컨이란 비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비용 아니라고 했죠. 비품이죠. 그렇죠? 자산의 원가다. 따라서 내가 산 에어컨은 얼마짜리? 20만 원 아니죠. 설치비 포함해서 21만 원으로 적혀야 되겠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4번 되겠죠. 토지는 10만 5천 원, 비품은 21만 원.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할 때 우리 결산하고 우리 재무제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죠?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항목은 무엇이냐 물어봤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연도 중에 잠깐 쓰긴 쓰는데 절대 재무상태표에는 표시하면 안 되는 계정. 미결산 계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미결산. 또는 임시계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깐 썼다가 연도 중에 잠깐 썼다가 나중에 재무상태표에는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올리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연도 중에 잠깐 쓰긴 쓰는데 결국에는 결산할 때 되면 죽어요. 없어져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죠. 돈은 나갔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거 있잖아. 가지급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출장비 주로 출장비잖아. 그렇죠? 출장비를 미리 10만 원 건네줬다.
나중에 돌아와서 얘가 얼마 쓰고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잠깐 돈은 나갔는데 모르겠다 아직은 가지급금. 또는 반대가 뭐가 있어요? 돈은 받긴 받았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몰라. 가수금이란 게 있죠. 그렇죠? 앞에 가짜 붙었잖아요. 다. 임시로 쓰겠다. 잠깐 쓰는 거죠. 그렇죠? 얘네 두 개는 절대 재무 상태표에는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산할 때 원인 파악해서 가지급금은 뭐 정산해서予備교통비 정확한 금액을 올리든지 가수금은 원인 파악해서 이 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우리 가수금 없애야 될 거 아니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이름 올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임시계정 뭐 또는 미결산.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죠. 가지급금이죠. 그 다음 15번 같은 경우는 결산하고 관련된 15번도 그러니까 당기에 현금을 수취하지 않았지만 돈은 안 들어왔어요. 돈은 못 받아,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수익으로 잡으래. 나 혼자 기분 좋은 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미수 수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나 혼자 기분 좋은 거. 이래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이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 답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미수 수익을 넓게 보시면 미수 수익인데 미수 수익에는 미수 이자도 있고 미수 임대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 2번인데 이런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00X 1년도라고 치고 2000X 2년도라고 치고 지금 우리는 2000X 2년도 재무제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를 줬는데 임대를 해줬어요. 그죠? 건물을 7월 1일 날 올해 7월에 임대해서 돈을 언제 받기로 했냐면 딱 1년 임대해주고 6월 30일 날 이때 임대를 받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1년 임대해주고 돈을 이때 받기로 했다. 그럼 2000X 1년도 12월 말이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안 된다고 했죠. 우리 회계는 어떻게 해요? 유식하게 발생주의 이렇게 하는 거죠. 요 10만 원은 결국에 올해 6개월 반, 내년 6개월 반에서 이렇게 받기로 하는 거 아니냐? 결국에 그렇죠? 그래서 요 올해 6개월치 임대료만큼 5만 원 그리고 내년치 6개월치 5만 원을 합쳐서 이때 돈을 받는 것 뿐이니까 12월 말에 뭐 하라 그래요? 수익 잡으래요. 그죠? 아직 돈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수익 잡으래. 그죠? 그래서 임대료 수익 또는 뭐 수입 임대료 그죠? 임대료로 5만 원 잡고 그죠? 차변은 나 혼자 기분 좋은 거. 미수금이라고 쓰면 안 되죠. 12월 말에 얘 찾아가요. 임차인 찾아가. 돈 내놔. 그러면 안 주겠죠. 당연히. 계약서상 이때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나 혼자 기분 좋은 거 미수 수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5만 원. 미수 수익 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미수 임대료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답이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어서 실기에서 계속해서 실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